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심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무심리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영성이라는 측면들로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많이 들어보신 내용은 아닐 건데 재무심리 이야기를 제가 흥부놀부 얘기 가지고 잠깐 해볼게요. 흥부놀부 얘기 다 아시죠, 그죠? 흥부놀부가 놀부가 욕심이 많아서 흥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흥부는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제일 여러분들 인상 깊은 장면이 뭐 어떤 게 있나요? 흥부놀부 생각해 보면 박균 또 제비다리 부러지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주걱으로 뺨 맞는, 그죠? 한번 보시면 놀부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사람이고 흥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되게 이제 사람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형님한테 가서 형 나 요즘 강의도 안 되고 너무 살기 힘들어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형이 싫어 하여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기분이 되게 나빠서 가는데 형수가 있어요. 그 형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랬는데 형수가 주걱으로 뺨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하고 화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흥부는 어떻게 했죠? 밥풀을 뜯어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쪽도 때려달라고 해요.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냥 우리 착한 것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흥부는 착하게 살아서 제비다리 붙여줘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놀부는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지고 해가지고 나쁜 놈이 돼가지고 또 벌을 받아서 쪽박을 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흥부가 놀부를 불러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에요.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죠. 생각해보면 흥부는 또 망했을 것 같아. 놀부는 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없으면 객관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고 그게 무의미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 생각보다.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고 연구하고 진단하고 하는 게 이제 재무심리센터에서 하는 건데 재무심리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 그렇지. 돈에 대한 어떤 마음. 그게 이제 재무심리인데 그걸 좀 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규정을 한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에 대한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자,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돈에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돈을 좋아하고 돈이 중요한 걸 알면 돈을 끌어들이고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을 밀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지 가난해질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재무심리, 돈에 대한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재무심리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리는 돈에 대한 생각, 태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재무심리는 뭐에 존재한다고요? 무의식 속에 존재해서 평소에는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무심리는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형성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니까 돈에 대한 재무심리가 좀 다른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심리는 대를 이어 상속된다. 부모가 어떤 심리가 있느냐가 자식들에게 상속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심리에 대해서 규정을 내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5만 원짜리가 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워요. 또 경찰서 같은 진짜?
보통 주로 이제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서 죽거나 확 밟거나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위를 돌려봐요. 왜? 누가 나 죽는 거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주워서 경찰서 갖다 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는 분도 마찬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내 것이 아니라고 가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저 빨리 가서 돈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주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 결과로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몸이 확 가는 거죠. 보는 순간 가만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보면 내가 소셜 포지션에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그게 뭐냐면 우리 무의식 속에 이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진짜 급해서 근데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빌려줘요. 어떤 분은 난 아는 사람 돈 그래 안 해. 이래 안 빌려주고 어떤 분은 그냥 줘도 될 만큼 10만 원, 20만 원 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한테 이미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상황이 되면 딱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우리한테 돈이 5만 원이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죽을 뿐인지 주변을 돌아볼 뿐인지 주머니에 손 넣고 갈 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재무심리라 그러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탁 보이는 것뿐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본 재무 전문가, 투자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다 재테크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해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저축하고 있고 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지는 그 어릴 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보는 게 재무심리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무심리라는 걸 네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걸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파이낸셜 헬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부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돈 많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재무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필요한 만큼 잘 다룰 수 있는 것. 이런 게 건강한데 그걸 파이낸셜 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끝냈으면 내가 건강한 거야. 돈 때문에 막 휘둘리고 돈 때문에 사고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모르고 개념이 없어. 그러면 막 쓰게 되고 막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억지로 돈을 벌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거야. 자기 능력 이상으로.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잖아요. 은퇴자금, 교육자금 준비해 나가면 돼요. 뭐 이미 준비가 다 끝나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준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끝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면 오케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그걸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는 상태 또 내지는 그래서 준비가 끝난 상태 그러면 우리가 재무적으로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사실은 파이낸셜 헬스죠. 더 많은 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무적으로 건강하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돈이란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어요. 그죠? 우리는 돈을 버는데 시간을 대부분 성인에 제일 많이 쓰죠. 그냥 버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쓸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걸 투자를 해서 불리죠. 그죠? 그 다음 또 누군가가 줍니다. 그죠? 형제들한테 주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주기도 하고 또 세상 떠나면서 유산으로 또 내지는 기부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놓고 보면. 자, 근데 버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막 벌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뭘 돈 그래. 적당하게 공무원처럼 벌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돈이 더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돈이 더 중요해. 막 이런 생각하면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또 내지는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면 돈을 더 벌려고 하죠. 근데 그 개념이 없으면 아니 뭘 벌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는 모습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보면 아니 사고 싶은 게 딱 있으면 막 그렇지 내가 저거 살려고 내가 버는 건데 이러면서 싹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꼭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 그 다음에 다르게 대체할 상품은 없어 집에? 우리 라이프 사이클하고 맞아?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쓰는 모습이 다르죠. 그게 다르면 뭐가 또 다르냐면 내 통장에 잔고가 다릅니다. 막 쓰다 보면 그죠? 맞아요. 불리는 모습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발품을 팔아가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증권회사도 가보고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 말고는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불려가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 투자에 대한 생각, 위험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냐,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불리는 모습이 다른 거죠. 아까 우리 나누는 모습 잠깐 제가 얘기했죠. 100만 원만 빌려주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나면 줘야 될 것 같은데 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면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는 분들은 1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떨 때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 겪었던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사람이라는 가치와 돈이랑 부딪혔을 때 항상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고개 쑥 뒤돌아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고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게 재무심리예요. 그래서 재무심리가 뭘 결정하냐면 재무행동을 결정해요.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행동이 뭘 결정하냐면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걸 잠깐 표로 보내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자산이 많으냐 부채가 많으냐 가지고 결정이 돼요.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죠. 엄청나게 좋은 예를 들어 타워패스 막 이런 좋은 집에 살지만 부채가 엄청 많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화려한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 그죠? 부채가 많으냐 자산이 많으냐라는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매월 현금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소득이 많아서 흑자가 나면 그게 자산으로 가고, 그죠?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나면 그게 부채로 갑니다. 근데 지출이 많으냐 적으냐는 어떤 가지고 결정되냐면 잘 쓰냐? 막 나눠주고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더 많아버리면 적자가 나죠. 그 다음에 많이 쓰더라도 그것보다 더 벌면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 행동과 버는 행동이 사실은 매월의 적자와 흑자를 결정하는데 쓰는 행동과 버는 행동, 나누는 행동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에 따라서 매월 흑자냐 적자냐 결정되고 매월 흑자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산 구조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자와 가난하냐는 결정을 바꾸려면 우리 재무 행동을 바꿔야 되고 재무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 재무 심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이런 걸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꾸자 우리의 통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내 재무 심리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진단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막 이런 부자 유형, 가난한 유형 막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해보려면 좀 전문적인 진단을 좀 받아보면 좋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재무심리센터라는 곳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그걸 하기 힘들고 한번 우리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검사를 뭐냐면 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이거 같다 그래. 이 약이 무슨 약일까요? 아니요, 마약이에요, 마약. 어떤 분은 돈을 마약 같다 그래요. 마약 같다는 마약은 뭐죠?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중독이 나서 자기를 망치는 것, 사망에 이르는 것, 이런 게 마약이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저렇다고 얘기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돈 하다가 관계도 이어지고 법적으로 해서 안 되는 일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졌거나 아니면 뭐 관계에 심각한 문제 또 내지는 범죄인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분의 생각 속에는 야, 돈 하면 안 돼. 돈이란 마약 같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은 돈 벌 일이 생길 때 막 달라져서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회피할까요? 어느 정도 이상 돈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 차에 휘발유 같다 그래요. 차가 움직이려면 항상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기름이란 게 차에 이렇게 주유를 하는데 넣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60리터 넣고 나면 더 못 넣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거는 별로 제 인생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했던 친구가 대학교 그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는 후배인데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자기는 뭐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생긴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변화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차가 움직이다 보면 기름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 불안해져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것. 그게 돈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한 것? 좋은 것? 다양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돈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고 어떤 분은 돈 생각하면 답답해져. 해결해야 될 것처럼 답답해지는데 사실은 돈은 사람들마다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갑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돈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돈은 여러분들이 돈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내 인생에 역할을 합니다.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돈이 우리한테 우상이 돼요.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하찮게 존재하고 돈도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정의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돈은 소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리를 할 때 항상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야, 소금 맛 죽인다 이러면서 음식 드셔보신 경험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음식 안 먹잖아요. 소금이란 것은 다른 재료들이 다 제 맛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누군가 인생에 신성진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돈이 먼저 확 떠오르면 그 인생은 별로예요. 단지 그 사람이 꿈꾸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잘 돈이 도와주도록 하는 것. 그게 돈이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너무 드러나도 그게 안 돼요. 적절하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돈은 소금 같은 거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돈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돈은 그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돈은 무엇인지 정의 내려보는 거. 그 다음에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평가를 해보냐면 나는 버는 마음이 몇 점일까? 내가 악착같이 벌면 5점. 나는 그냥 버는 거 그렇게 악착한 것 같은 것 같아. 그럼 1점. 쓰는 마음이 몇 점일까? 내가 정말 뗀뗀하게 쓸 때 잘 아껴 쓰면 5점. 그냥 편하게 쓰고 있어. 그럼 1점. 불리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막 알아보면서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러면 5점. 나는 은행. 이러면 1점. 그 다음에 나누는 마음에 난 정말 너무 잘 나눠. 퍼주는 것 같아, 나는. 그러면 5점. 절대로 쓸데없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1점.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4가지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우리가 재무적으로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는 마음이 내가 낮다라고 하면 버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쓰는 마음이 낮다라고 하면 쓰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리는 마음이 낮다라고 하면 불리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나눈 마음이 낮다라고 하면 그 나누어야 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한, 재무적인 건강을 하고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마음이 건강한 것, 그것을 우리로 목표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하기는 버는 마음, 빼기는 쓰는 마음, 곱하기는 불리는 마음, 나누기는 나누는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목표, 부자가 되겠다, 건강한 목표들이 있고, 그러면서 불리는 마음, 쓰는 마음, 불리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건강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되게 재무적으로 건강하다, 그리고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다 마음이 가난하고 쓰는 마음만 되게 건강해. 그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정말로 안 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뭐라고 그러죠? 구두쇠, 자린고비, 독한 것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은 좀 이렇게 계속 깔끔하게 모을지 몰라도 관계도 안 좋고 별로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또 그 옆에 보면 버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면 잘 벌어요. 근데 벌기만 하면 주변에 막 나눠주려고 그러죠. 그거를 제대로 잘 아껴 쓴다든지 아니면 제일 불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면 정말 좋은 사람 취급받아요. 집에 가면 아시죠, 그죠? 제가 입으로 막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잘 벌거나 나누는 마음은 없고요. 돈이 딱 들어오면 톡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재테크 잘할까 막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단단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옆에 좀 같이 살고, 그죠? 이런 마음도 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 한번 보실래요?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불릴 줄도 모르는데 나눌 줄 알아. 집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점수에 따라서 버는 마음과 쓰는 마음만 건강한 사람이 있고, 버는 마음과 나누는 부분이 건강하죠. 다 가난한 마음이 있고 다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부족한 마음이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근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아까 운동하는 거 본 것처럼 근력을 좀 무슨 근력을 키워야 되냐면 마음 근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Financial Mind Fitness라는 말을 써요. 재무적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 자, 우리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인디언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뭐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싸워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싸워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부자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항상 제 두 가지 늑대가 싸워요. 그래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힘센 놈이, 어떤 놈이 힘세죠? 네. 답은 이거예요. 네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데 그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자, 부자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면 네가 부자 마음을 자꾸 생각하고 부자 마음에 자꾸 먹이를 주면 부자 마음이 세지고, 가난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가난한 마음이 세져서 가난한 마음이 이긴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꾸 부자 생각, 건강한 생각, 재무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자꾸 넣어줘야 부자의 건강한 마음이 이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야. 조그만 돈을 아껴야지. 이런 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야, 티끌 모아 티끌이지 무슨 훅 불면 다 날아가, 이런 마음. 그죠? 누가 이기냐라고 하면 내가 아니야.
조금씩 모으면 건강해져. 조금씩 모아보자. 그러면서 조금씩 모은 것들을 가지고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자꾸 건강해지는 거야. 쓸 때가 생기면 야 써 기분 야 사람이 저런 거 쓰고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과 아니야 잠깐 한번 생각해볼까 카드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 마음이 누가 이기냐면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을 파이낸셜 마인드 피트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하나씩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꿈의 목록 만들기. 꿈의 목록 만들기.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 세 번째는 머니 컴포트존을 벗어나라. 네 번째 감사일기 쓰기. 자, 이런 행동들이 뭐냐면 우리의 돈에 대한 심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행동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꿈의 목록 만들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꿈? 네,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이 제일 많아요. 이게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중고등학생들 얘기하고 은퇴하신 분들한테 얘기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행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든가 봐. 자, 근데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지수가 참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행복지수가 왜 떨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뭐 스카이 좋은 대학을 딱 목표로 해요. 근데 목표로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한 친구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표를 세워요. 달성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목표 세워요. 저 대학을 못 가면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또 내지는 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 거야. 좋은 직장을 못 가면 월급이 너무 작아 내 인생이 힘들 거야. 무슨 얘기냐면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위험하지 않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목표를 달성해요. A라는 사람은 행복해요. B라는 사람은 안심하는 거야. 안심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사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안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달성을 해도. 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요. 그 저축을 해서 목돈을 찾아요. 무언가 우리가 할 목표가 있었고 그걸 달성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목표가 없고 그냥 달성하면 아휴 그래도 이 정도 했네 참 잘했다. 그냥 안심만 되는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꿈의 목록을 적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꿈의 목록을 적고 그 꿈의 목록에 따라서 저축하고 그 다음에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목록을 적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같이 이걸 해보면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부분 돈이 필요하죠. 돈과 관련돼서 같이 저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꿈의 목록 나누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좀 그 검색을 해보셔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우리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해라. 자, 우리가 부자가 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일까? 막 이런 생각만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벌고 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줄줄줄줄 세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걸 먼저 찾아서 플러스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게 있으면 그걸 줄이는 거. 보험 가입했는데 막 중복 잘못 가입해서 그걸 줄이는 거. 그다음 수수료 잘못 나가고 있는 거 그걸 줄이는 거. 충동 구매하는 거. 지난달 우리 명세서를 보니까 내가 안 써도 됐던 막 썼는데 이걸 줄이는 거. 이런 걸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그냥 줄이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힘들어요. 그렇죠? 재밌는데 힘들어요. 그걸 좀 재밌게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은 이제 U 플러스 통장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플러스하는 통장. 그래서 통장을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거를 그 통장에다 넣어 보시는 거예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마이너스 된 거를 그렇게 넣어 보시는 거예요. 한 달이면 10만 원, 두 달이면 20만 원, 1년이면 얼마? 120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120만 원을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은행에 넣어 놓아야 됩니까?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억이. 그 1억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효과가 뭐냐면 내가 조금 줄인 것들을 모아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야.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야 이거 줄이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걸 숫자로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좀 줄이는 게 그나마 조금 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를. 그래서 막 더 벌고 막 더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한번 보자. 뺄 거 없냐라고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뺄 거 없냐고 찾아볼 때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에요. 자, 빨간 걸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첫 번째, 가난한 생각. 두 번째, 가난한 언어. 세 번째, 가난한 행동.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 아니야, 조금씩 좀 모아 중요해. 이런 걸 하면서 모아보고 실제로 그걸 내뱉지 않고 건강한 생각을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언어나 가난한 행동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막연한 낙관주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될 거야. 승진해서 더 벌 수 있을 거야. 우리 회사는 안 망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낙관주의의 다른 말이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낙관주의. 그냥 근거 있게 나는 꼭 해낼 거다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고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는 부분을 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막 불안하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써야 될 것, 나눠야 될 것도 못 나누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저 빨간 거 5개를 빼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해요. 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머니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엄청 부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투자와 사업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이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전혀 저축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그 중간 어디엔가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게 있어요. 나는 돈을 쓰고 나서 남으면 그 돈을 은행에 가는 게 익숙해요. 그게 익숙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계부 같은 거 정리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익숙해요. 우리한테 다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이때까지 투자를 안 해봤으면 투자를 한번 해봐야 돼요. 큰 투자하기 힘들죠. 그럼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투자라는 게 은행 금리와 다르게 수익을 좀 불려주는 거 이런 걸 알게 돼요. 내가 쓰는 마음이 좀 작아서 막 이렇게 강아지보다 막 쓰고 있는데 쓰는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계부를 좀 써봐야 돼요. 예전에는 안 해봤죠. 근데 가계부를 쓰는 게 재미가 없었다. 그럼 가계부를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예산을 한번 수립해봐야 돼요. 이제 그런 걸 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내가 계산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거야. 계산을 안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n분의 1을 각자 한번 각자 내자 이런 게 내가 불편해요. 근데 그런 걸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편안한 공간, 컴포트 존을 벗어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버는 마음에서 내가 안 해볼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야간 작업을 안 했나? 아니면 투잡을 안 했나? 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쓰는 마음에서 가계부를 쓴다 안 해본 게 있으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불리는 마음에서 안 해본 게 있으면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나누는 마음에서 내가 한 번도 나누는 마음을 정기적으로 안 했다라고 하면 10,000원씩이라도 금패션 같은 데 기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돈에 대한 새로운 권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살아오시면서 내가 아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게 머니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돈을 다루는 권력이 생긴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감사일기.
혹시 감살기 쓰시는 분 있어요? 아, 쓰라 그러면, 자, 감살기 쓰면 좋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 감살기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을 수는 없는데, 저 사람이 돈 얘기하다 왜 갑자기 감살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감살기를 쓰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감살기를 쓰면,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증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으면 왜 복이 오는지는 증명이 됐어요. 그것처럼 감살기 쓰면 좋다는 건 증명이 됐고 그거 관련된 책과 검사, 동영상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행복해지냐면, 왜 우울감이 떨어지냐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들이 막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단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근데 저 감사하는 게 왜 우리가 재무적으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이런 거죠.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막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진짜 이거 괜찮거든. 이러는데 홀라당 넘어가서 안 해야 될 투자하는 거. 그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안 하겠지만 다단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거기 물론 뭐 긍정적인 거 나쁜 거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런 데 가서 그걸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친구인데 이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속에서 자꾸 돈이 나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사실은 그런 욕심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막 작용하는 내 편도체라는 것이 기능을 막 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나면 쇼핑을 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쇼핑을 하면 단기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는 게 제가 아는데,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면 금방 해소가 되지만 곧 스트레스 다시 온다는 걸 우리의 이성적인 뇌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면 이성적인 뇌를 계속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두엽이 하는 역할인데, 그 전두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 명상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일기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감사일기를 쓰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감사일기 쓰면 돈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쓸만하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좀 쓰기 그렇지만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쓸만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이러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고요. 잘못된 투자 판단에서 투자 판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뇌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파이낸셜 피트니스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꿈의 목록을 한번 써봐라. 그러시면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불릴 때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해라.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기에 플러스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마이너스를 하면 확실하게 재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드렸고. 세 번째, 머니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 그래서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훨씬 행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네 번째,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마음들이 생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달부터 잔고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부자, 소득이 많은데 소득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 그 다음에 재무심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돈은 많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풍요속 빈곤해요. 소득은 좀 있지만 항상 이렇게 쓰는 것도 쓰다 보면 그래도 막 가난해져. 근데 소득이 낮은데 재무심리도 건강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가난한 거죠.
적은 소득 가지고 돈도 다루지도 못하고 늘상 가능해요. 근데 어떤 분은 소득도 많고 그 다음에 심리도 건강해요. 그럼 그걸 잘 누리면서 잘 불리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소득은 적지만 재무 심리가 건강해서 알뜰살뜰하게 잘 관리하고 잘 불리면서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마음 휘트니스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건 적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게 돼요. 방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마음이 건강해져서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잘 관리해서 재무적으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길이 시작되는 거고요.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훨씬 더 돈을 잘 다루어서 재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행동을 통해서 4가지 피트니스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방을 옮겨라, 소속을 변경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리가 바뀐다. 거기서부터 어떤 길이 생기냐면 재무적으로 건강해지는 길, 부자가 되는 길로 가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으로 건강해지면 재무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아무리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지속 가능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출발한 건강한 재무 심리 갖는 것. 그 건강한 재무 심리를 가졌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점점 건강한 재무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재무적으로 건강하고 좀 더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교회도 사실은 좀 더 건강하게 헌금을 하고 사람들 돕고 하는 그런 멋진 부자, 멋진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뭐 하시라고요? 감사일기 쓰고 그죠?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피트니스 하는 것들 지금부터 꼭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부자가 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